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토픽은 그 얘기 해볼까 합니다. 아까 누가 무슨 그 얘기를 했죠. 80주년 광복 80주년 기념 불법 체류자들 다 합법화로 전환시켜 줄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던 것 같은데. 그거랑 그리고 방금 얘기한 지금 대한민국에 중국인들이 무비자 그리고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도 문제지만 아까 불법 체류가 제일 많은 게 태국인이라 그랬잖아요.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자 1위예요. 약 14만 명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태국 불법 체류자가 또 얼마나 많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태국인 대량 추방 사태와 그에 따른 태국인들이 혐한 정서가 확산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자, 일단 요 사건부터. 자, 2000년대 중후반부터 한 2010년 초반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가 이제 한국의 이제 한류가 열풍이 이제 불면서 경제 성장의 영향을 받아 태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관광지이자 취업 목적지로 한국이 떠올랐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불법 체류 문제가 확산이 됐는데, 상당수 태국인 관광객이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취업하거나 활동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국에서는 그 불법 체류자들을 작은 유령이라는 말로 불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태국의 불법 체류자가 제일 많을 때는 16만 명에 이른다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의 법무부는 집중 단속을 전개했고 수천 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어 강제 추방됐었습니다. 야, 근데 10몇만 명 중에서 수천 명이라 해봤자 빙산의 일각인데.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황 장면, 즉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억류되어 추방 대기 중인 모습은 양국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죠. 그때부터 뭐가 나왔느냐? 이제 태국에서 불매운동, 심지어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일부 태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 K-팝도 듣지도 말자, 한국 드라마도 보지 말자 같은 반한 정서가 퍼졌어요. 방콕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태국 여행업계 인사는 한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최소 1, 2년이 필요하다라고 옛날에 언급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입장은 뭐였느냐? 한국인들은 그렇다면, 야, 니들이 그렇게 불법 체류자들 추방한 것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는데, 그럼 야, 전 세계로 온 273명이 그대로 사라지는 나라 보고 입국 심사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 지금 태국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피해자로 생각하지? 불법 체류, 말 그대로 불법이잖아. 불법 체류하면 그걸 합법화 시켜가지고 합법으로 체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지들이 지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여러분들, 여기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호의를 베풀면 나중에 그들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는 함부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지들이 불법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거를 지들 권리인 줄 안다니까? 불법, 합법 이걸 따지지 않는다니까? 심지어 더 나아가 일부의 태국인들은 한국 입국 시 내가 범죄자인 것처럼 대우받았다라고 호소했고, 이는 실제 관광객들이 피해를 느낀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런 기사도 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당시 단속은 일시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줄이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한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한류 여전히 지금 전 세계적인 한류, 그죠? 그리고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후 한국과 태국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입국 절차 개선과 상호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태국 관광객 비자 발급 기준이 다소 완화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입국 심사에서의 경직된 분위기는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불법 체류자는 태국인이 제일 많다는 거.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태국인들을 제일 먼저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불법 무비자 입국을 또 풀어준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또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호의를 베풀면 자기들 권리로 안다는 게, 그래서 이런 호의를 함부로 베풀면 안 돼요. 무조건 법에 따라서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합법으로 체류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국민 정서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불법 체류를 저기서 했다고? 야, 이거 나라 망신이다.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서 합법으로 다시 나가라. 정 나가고 싶으면. 왜 불법으로 남의 나라 가서 체류하고 있냐?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태국인들이 반응은 뭐였어요? 물론 이건 좀 지난 얘기예요. 지금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태국의 불법 체류자는 14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때 태국 사람들은 하는 반응이, 야, 불법 체류자들 한국이 탄압하고 있다. 때려잡아가지고 추방하고 있다. 혐한하자. 한국 가지 말자. 한국 드라마 보지 말자. 미개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해외에서의 불법 체류는 불법 행위예요. 권리가 아니라. 법을 지키면 누가 뭐라 합니까? 안 그래도 한국 법은 느슨하다고 한국인들 불만인데, 하지만 그 느슨한 법이라도 외국인들이 지켜고 와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챙겨가면 한국인들도 할 말 없어요. 외국인이 와서 한국인 부동산 사는 거 정부 탓하지, 우리가 그 외국인 탓할 수 있나? 걔네들은 그냥 한국의 법대로 한 거니까 정부 탓해야지 뭐. 우리가 그 외국인들한테 뭐라 하겠어. 합법적으로 합시다. 불법은 당신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이거는 뭐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일 같은데, 2023년에 나 이거 보고도, 자, 태국의 어떤 가수인가 봐요. 태국에서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이 가수가 한국 와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태국의 가수가 한국 와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 때 공연장에 태국 팬들이 엄청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몰린 태국 팬들이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들 약 80명이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 사람이 사과를 올렸어요. 이 가수가 사과를 올린 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보러 왔다가 잡혀가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감싸주는 발언일 수가 있죠. 그죠? 옛날에 홍콩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홍콩에서 어떤 홍콩 가수의 콘서트에 이 팬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륙의 불법 체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륙의 불법 체류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잡혀가는 일이 생겼어. 근데 그때 그 가수는 사과 이런 거보다는, 야, 내가 오늘 니들 안 잡았어도 나중에 니들 경찰들이 잡아갔을 거라고. 그래도 콘서트 와준 건 고맙다. 다음에는 합법적으로 와라. 내 팬들 잘 가. 어떻게 보면 뭐 반유머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런 불법 체류자들을 다독여주는 그것도 없고 그냥 그런 대처. 그 반면 여기 이 가수는 불법 체류자들을 눈치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잡혀간 것 같다. 뭔 말이야. 불법은 불법이라는 거 이런 개념이 없나 봐, 얘네들은. 불법 체류자들은 말 그대로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이야. 이 법의 개념이 왜 없지? 합법으로 오는 거 누가 뭐라 그래. 합법으로 와, 합법으로. 관광 비자라든지 유학 비자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와. 어떤 베트남의 유튜버가 불법 체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다? 뭔 어쩔 수 없이 있는 게 어딨어. 돌아가. 왜 어쩔 수 없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있어야 돼. 그건 무슨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뭘 어쩔 수 없이 있어. 돌아갔다가 합법으로 와, 합법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이런 호의를 베풀면 나 처음에는 외국인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 그래도 불법 체류자들 그래도 좀 이렇게 느슨하게 봐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지들 권리인 줄 안다니까? 그러다가 유럽 꼴 나고 미국 꼴 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을 우습게 본다니까? 나중에는? 지금 미국 봐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미국을 봐봐. 그 전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욕하죠. 트럼프를 욕하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뭘 지켜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잖아. 한국도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특히 외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뭘 지켜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 와중에 이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불법 체류자 합법 전환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셨죠, 그죠? 야, 이 와중에 불법 체류자 40만 명이 넘는데 불법 체류자 합법화로. 어떻게 보면 이건 또 한국의 호의죠, 그죠? 근데 그거 걔네들 고마운 줄 모르고 나중에 이거는 걔네들이 그거를 권리로 알게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확히 뭐냐면 아동 청소년 대상 체류 자격 부여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2025년부터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 청소년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D4 연수 비자를 부여하고 보호자에게는 G1 기타 체류 자격 전환을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와 가족이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목적의 한시적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범칙금은 기존 금액의 30%만 부과하거나 소득이나 가족 형편이 어려운 경우 추가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칙금을 기존의 30%인데 너 힘들어? 면제해줄게. 그냥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대부분 안 받겠다라는 소리야. 여기서 누가 난 그래도 좀 부유하니까 범칙금 벌금 30% 낼게요. 이런 새끼가 어딨어. 다 돈 없다 나 힘들다 하지. 왜 이런 전책이 필요했느냐.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불법 체류 아동 청소년은 교육비, 의료, 진로 설계 등 기본권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교육권과 삶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입니다. 또한 해당 아동이 계속 한국에서 성장할 가능성을 고려해 부모에게도 일정 기간 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가정 환경 유지를 돕는 제도이기도 하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여기 뭐가 문제인지 지금 바로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채팅창 오늘 오늘 배운 친구들 많네. 있어봐. 아직 거기까지 안 왔어. 있어봐요. 자, 이 제도가 불법 체류자 전체를 대상으로 비자를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회 일부에서 자란 불법 체류 아동 청소년을 위한 한시적 맞춤형 인도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금 제도를 가지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반응을 했었죠. 그런 감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맥락을 보면 사람 중심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악용된다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이건 생각 안 해봤어요? 인도적 지원이라. 좋아.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좋아. 쿠폰 뿌리고 민생회복 쿠폰 대한민국에 뿌리는 건 좋단 말이야. 그리고 신용 불량자들, 빚 많은 사람들 채무 탕감도 해주고 한국인들 위주로 해주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자. 외국인들한테 왜 그렇게 돈 푸는 거야? 그건 누구 허락 받고 푸는 거야? 나 허락한 적 없는데? 세금 내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그거 허락한 적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푸는 거는 그렇다고 치자. 외국인들한테 왜 이렇게 뿌리는 거야 도대체? 외국인들 빚까지 탐방해주고 불법 체류자들 외국인들 아동들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그럼 이 동시에 이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부모님들까지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년입니까? 12년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건 누구 돈으로 할 건데? 그건 네 돈이야?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은 다 좋은 지원을 받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은 합당한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차별 없이? 대한민국의 학생들도 다 못 챙기고 있는데 외국인 학생들 챙긴다는 게 뭔 말이야 그게. 자, 좋아. 그럼 또 양보해보자. 좋아. 아동들이니까 좋습니다. 아동들까지 아동이니까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이게 얼마나 악용되기 쉬운 법인지는 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런 불법 체류자들은 머리를 쓸 거예요. 뭘 할 거냐. 이거는 그냥 결과 뻔히 보이잖아. 야, 불법 체류자들끼리 어떻게 해서 만나가지고 우리 빨리 애 한 명 낳자. 애 낳으면 우리 여기서 12년 동안 있을 수 있어. 바로 나와. 이렇게 악용 안 될 것 같아? 야, 이제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아동들은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체류하게 해준대. 그리고 그 보호자들까지 체류하게 해준대. 그럼 야, 우리 빨리 애 낳자. 한국은 이제 그런 나라가 되죠. 일단 한국 가서 애 낳자. 한국 가서 애 낳아가지고 숨어서 살면서 애를 초등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학교 보내자. 그럼 우리도 그 애기 때문에 한국에서 12년 동안 살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뭘 해서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자. 야, 그냥 임신한 상태로 가자. 가가지고 애 낳자. 악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이 생길 수 있죠. 아이만 있으면 부모까지 합법 체류라는 인식이 퍼지잖아요. 출산, 입국, 남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악용이 될 수 있냐. 이런 범죄는 항상 브로커들이 개입해요. 브로커 조직이 또 커지겠죠. 이건 또 범죄 조직 아니겠습니까? 이미 제주도 무비자 입국 사례처럼 외국인 대상 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아이 낳으면 비자 나온다 식으로 불법 광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 가족 유입을 늘리는 유인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야, 니들 초등학교 학생이 있어? 애 있어? 애 지금 몇 살이야? 초등학생 1학년이야? 2학년이야? 그러면 가족 여행 와. 일단 그냥 가족 여행 오는 척하고 가족 여행 오고 숨어. 내가 숨겨줄게. 그리고 몰래 좀 있다가 애를 초등학교에 보내. 그러면서 애들을 한국에서 교육시킨다 하고 니들이 한국에서 그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살 수 있다니까? 니들도 비자 나와. 이거를 중개해주는 브로커들이 대거로 생겨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자, 일단 그 불법 체류자 애들이 어릴 때는 합법 신분으로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그럼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오히려 청소년기 합법화, 성인기는 불법 노동시장 유입 패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부작용은 이겁니다. 제일 큰 부작용은 형평성 논란이에요. 합법적으로 비자 받아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들 딱 보면서 야, 우리는 이거 비자 받으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 돈도 쓰고 저 돈도 쓰고 이렇게 힘들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식들 여기 한국에서 조윤교육 시키려고 돈 써서 들어왔는데 뭐야? 저 새끼들 그냥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애만 낳으니까 여기 합법 처리해가지고 똑같은 교육 받고 있잖아. 내가 왜 그렇게 돈 쓰고 한국 들어와? 어떡할 거야? 이런 역차별 시선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면 돈 쓰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애들 유학시키려고 들어온 그 가족들은 걔네들은 뭐가 됩니까? 걔네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돈 쓸 맛이 있겠어요? 야, 한국에서는 야 그냥 불법으로 해. 야, 이런 거 수속 다 필요 없고 그냥 여행 갔다가 숨어버려. 그리고 자기 애들이 한국에서 학교 다닌다 그래. 그러면 다 봐줘. 야, 이거 뭐 수속하고 저거 수속하고 저 학비 비싼 거 내고 낼 필요도 없어. 그냥 불법으로 가잖아. 공짜로 다 해줘.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인식입니다. 야, 법 지키는 사람보다 법 어기는 사람들이 더 이익이더라, 한국에서. 이런 메시지가 퍼지면 한국의 국격은 어디로 갑니까? 어이가 없네. 미국도 그런 게 악용되다 보니 미국도 이제 그런 법들 이제 다 없애고 있죠. 옛날에는 뭐 일단 미국에서 애 낳았다 하면 일단 뭐 영주권 나오잖아. 아니 뭐 미국 시민권 나오고 그것도 없애고 있고 미국마저도 그걸 없애는 추세인데 한국이 뭐라고? 한국 돈 흘러 넘쳐? 야, 미국보다 많아? 한국 애들이나 좀 지원해요. 한국 애들한테 더 많이 지원하면 그럼 한국 부부들도 야, 애 낳으니까 이렇게 많은 지원이 들어오는구나. 그럼 한국 사람들이 애를 더 낳겠지.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지금 유럽이랑 미국 보세요. 걔네들은 지들이 그 땅의 주인인 줄 알고 나중에는 지들한테 권리를 달라 그런다니까. 권리를 돌려달래. 니들 원래 권리 없었었어. 근데 지금 유럽 봐봐, 미국 봐봐. 한국에서는 좋습니다. 한국도 강국이고 이런 인도적 지원 이런 거 중요하죠. 강국이 원래 이런 인도적 차원의 정책들을 많이 펼쳐요. 그래야 또 나라에서 세계에서의 위상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한데 이런 거 도입 취지가 교육권 보장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장치, 브로커 단속, 체류기간 제한, 성인 이후 신분 전환 관리 등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한국은 불법 체류해도 아예만 있으면 합법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주게 됩니다. 잘못된 신호에 이런 인도적 차원에서 그런 인도적 정책을 펼치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를 보세요.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국은 이미 지금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상의 없었던 위험을 더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입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한국의 아이들에게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거를 한국 아이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줌으로써 애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고 애들 키우니까 지원이 많이 나오네. 한 명이면 이 정도 나오는데 두 명이니까 더 많이 나오네. 세 명이니까 완전 많이 나오네. 야, 네 명이니까 와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한국의 부부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그런 맛이 생기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담아봅니다. 가슴으로 생각하면 그 불법 체류자들이 자식들 교육받고 싶은데 교육권 보장해라 이런 거 좋아요. 저도 공감하고 야 나도 피와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쌍하고 그래 아이고 얘네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교육은 받게 하자 이런 마음 들어. 하지만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현실은 그만큼 잔혹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함부로 퍼주다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졌을 때 그 다른 나라에서 뭐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중국이나 태국의 혹은 베트남의 불법 체류자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합법 전환시켜주고 한국에서 살기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나중에 한국이 힘들어지거나 기울어졌을 때 그 나라들이 한국한테 뭔가를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한국한테 이득일까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실행되면 진짜 200%
200%로 야 한국에서는 애만 있으면 합법으로 체류할 수 있대. 그러면 누구나 다 애 들고 한국으로 올 거 아니야. 예전에 미국이 그랬다고요? 불체자가 애 낳고 애는 미국 국적 받아서 학교 다니는데 부모는 불체자라서 걸리면 추방되는데 애하고 생이별해야 한다는 비극임. 그래서 미국 민주당에서 불체자들 옹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 마음으로 생각하는 저도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 불쌍하고 측은지심 들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진짜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 불체자가 예를 들어서 그 불체자가 뭐 태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아니 베트남에서 태어난 사람은 베트남에서 교육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니네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있는데 왜 너는 한국까지 와서 불법적으로 더 특수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냐. 그건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한국 와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 그러려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심보는 그냥 공짜로 그걸 누리고 싶다라는 거 아니야. 법이 빈틈을 타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은 법이고 규칙은 규칙이에요. 그걸 왜 감성적으로 접근해? 감정적으로 정치합니까? 감정적으로 뭐 만들어요?